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정유미 TV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서 거의 1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타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 엄마들이 산후조리 경험을 댓글로 써주셨습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진솔한 내용을 저만 읽고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나라별로 몇 개씩 골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려면 정부, 국회, 의료인, 고용주뿐만 아니라 아빠와 가족들, 그리고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있고 또 앞으로 낳을 모든 엄마들의 인식과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제왕절개 하루 반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남편이랑 육아하고 있어요. 무거운 건 이 나라에서도 산모가 못 들게 하고 나머진 크게 제한하는 거 없어요. 찬물도 마시고 햄버거도 먹고 다 했어요. 무엇보다 집에서 아기 보면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니까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모유 수유하다 보니 전몸살도 하루 만에 지나갔고요. 저는 수유에만 집중하고 남편이 나머지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전 뼛속까지 한국인인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조리원 없이 집에서 24시간 아기를 돌본 것이 처음 일주일은 잠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 인력이나 다른 가족들이 돕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째 한국에서 나왔는데 멋 모르고 남들 따라서 조리원 가서 푹 쉬라는 말에 수유도 대충 하다가 50일경에 분유로 넘어갔어요. 둘째는 미국에서 출생부터 퇴원까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왕절개 후 남편, 저, 아기 모두 회복실로 이동해서 바로 피부 접촉하고 젖 물리고 간호사는 수시로 들어와서 2시간마다 아기가 찾지 않아도 물리라고 알려주었어요. 수유 상담가도 수유 자세 잡아주고요. 아기 첫 목욕도 신생아 검사도 방에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봐준다거나 데려가는 일이 전혀 없었죠. 모자동실하고 2박 3일 후 집에 와서 직수만 했는데 정말 딱 일주일 고생하고 완모 중이에요. 완모 세상 편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조리원 없이 어떡하나 했지만 인류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기를 키워왔고 조리원 가서 아기랑 떨어져 지내는 건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문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 조리원 없이 먹이고 자고 아이와 내내 붙어 있는 이번 육아가 훨씬 쉽고 제 몸 회복도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첫 아이를 미국에서 낳으면서 모자동실에 분유를 전혀 주지 않고 첫날부터 젖 물리고 완모를 했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60일째 완모 중인데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작아서 깊은 젖 물리기가 안 되고 수유 자세를 바르게 하여도 반복되는 유두 상처와 쌍둥이 육아의 피로 등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연하게 분유를 주는 병원 시스템과 조리원 포함해서 한국 출산 문화는 모유 수유 시작을 어렵게 하고 미련하게 참지 말고 분유로 바꿔라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출산하고 모자동실했습니다. 여기서는 모자동실 안 하는 병원이나 조리원이 없다 할 만큼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병실과 조리원에서 산후조리사분이 1대1로 24시간 케어해 주셨습니다. 출산 전에는 모자동실이 무작정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고 한국에서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경험해보니 모자동실이 더 좋은 거더라고요. 아기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볼 수 있고 돌보는 법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기 보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출산 후 아픈 몸을 끌고 수유콜을 받을 때마다 아기에게 가야 하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도 중국에서 낳을 생각이에요. 저는 작년에 일본에서 제왕으로 출산했는데 이틀째부터 모자동실이에요. 너무 힘들면 잠깐 맡아주는데 일단 아기 주고 알아서 잘 해봐. 이런 분위기. 몸도 힘들고 멘붕이었지만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 병실에서 일주일 동안 아기와 보낸 단 둘만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네요.
캐나다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아닌 신생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분유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고 바로 응급 제왕 마취 깬 후 그냥 쭉 모자동실 모유 수유했습니다. 무통주사, 페인버스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타일레놀 3알, 에드빌 3알 이렇게 6시간마다 먹으라고 했어요. 밤에 유두가 너무 아프다 했더니 이 정도면 안심하다고 그냥 계속 물리라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어요. 유축기라도 달라고 했더니 유축기를 왜 쓰냐면서 손으로 젖을 짜내는데 정말 노란 초유가 줄줄 새더라고요. 이 정도면 쌍둥이도 먹일 수 있다며 너무 아무렇지 않게 계속 물리라고. 그렇게 제왕 이후 퇴원했고 남편은 그냥 분유 주라며 하루에 몇 번씩 분유 주고 밤에 오한이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몸살 같아요. 영상 찾아보며 완전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일주일째부터 정말 잠 안 자고 10번씩 젖 물렸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부터 유두 상처는 낫기 시작했고 2주부터 분유 줄여서 3주차부터 끊고 지금까지 유축 없이 완모 직수 중이에요. 그 과정을 온전히 이겨내면서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이겨낸 배우자와의 유대감, 존경심까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아이가 28주에 887g으로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석 달 넘게 있었어요. 아기 낳은 날 간호사가 모유가 제일 좋은 약인 거 알지? 이 한마디로 3, 4시간마다 아기 살리려고 유축해서 아기 태어날 때 집에는 6,000ml가 유축되어 있었어요. 한국에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들 요즘 분유도 잘 나온다 그런 마음으로요. 왜 임신 때는 그리 조심하는데 낳고는 편하려고만 할까요? 왜 엄마의 행복만 강조해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다고 할까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유 수유한다고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기 병원 갈 때마다 물어봐요. 분유 먹었는지 모유 먹었는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겠죠. 저는 호주에서 자연분만 했어요. 조리원 가는 건 필수라고 생각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못 가서 속상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모두 모자동실이라 새벽 3시에 아기 낳고 다음날 오후 퇴원식까지 계속 모자동실 했어요. 분만 후 첫째 날부터 3시간 수유를 꼭 했고 간호사들이 젖 물리는 법, 초유 짜는 법 계속 가르쳐줘서 집에 와서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출산 후 일주일에 3번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아기 몸무게, 황달, 기저귀 횟수, 회음부 절개, 젖 물리는 방법 확인해주고 갔어요. 출산 후 4일째 젖 돌기 전까지는 상처도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간호사들, 소아과 의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줘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3주 차인데 전몸살도 없고 모유 수유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출산했고 자연분만 직후부터 아기와 함께 지내다가 2박 3일 입원 후 퇴원했어요. 모유 수유와 잠자는 것에 집중하고 집안일은 남편이 거의 다 했어요. 힘이 안 든 건 아니었지만 어느 때보다 엄마 품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 아기 서로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참 쉬운 때라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처음이니까요. 초유는 출산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유가 젖 돌기 시작하고 나오는 모유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아기가 먹다가 잠이 들어서 충분히 못 먹는 것 같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손으로 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방울방울 나오는 초유를 바늘 없는 작은 주사기로 모아서 먹였답니다. 분유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필요 없을 거예요. 하루 한 번만 남편이 먹이게 하려고 유축도 했는데 전량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유병 유축기 씻고 소독하는 일이 더 생겨서 오래 하진 않았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유두수포, 유방 통증도 있다 없다 했지만 마사지 없이 온수포, 냉수포 관리하면서 잘 지나왔고 100일 지난 지금 정말 편하게 모유 수유하고 있어요. 저 해외에 살 뿐이지 그냥 평범한 한국 여자거든요. 집안일 도와줄 한 사람만 있으면 모유 수유와 잠자는 것만 하면서 조리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기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엄마랍니다.
저는 출산을 코로나 시기에 호주에서 하게 되어서 부모님도 못 오시고 조리원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출산 후 아기와 병실에서 지내고 집에 와서 유튜브로 모유수유 공부하고 계속 젖 물렸어요. 9개월째 직수하는데 육아가 더 쉬워요. 조리원 정말 한국인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리원 안 가도 몸 회복도 빠르고 9개월 차 모유수유하니까 살도 다 빠지고 병원 퇴원 후 집에 온 첫날부터 남편이 2주 휴가 내서 살림 맡고 육아 같이 하니까 산후 우울증도 빨리 회복되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외국인 남편이랑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엄마니까 너무 당연하게 했고 아이랑 가까이 있는 게 엄마의 심리적 안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엄마나 영국 엄마 다 똑같아요. 다들 아기 낳으면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라서 다 하게 돼요. 아이랑 같이 어릴 때부터 있으면 루틴을 빨리 파악해서 여기 엄마들이 더 규칙적인 아기 루틴을 빨리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와전된 산후조리 문화가 빨리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병원에서 피부 접촉, 모유 수유를 직수로 권장하는 그런 지침으로 바뀌었으면 해요. 영국에서는 자연분만 하면 6시간, 제왕하면 하루 만에 집에 갈 수 있어요. 다들 이걸 원하고요. 한국 병원과 조리원에서 아기를 따로 둔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임신하고 생각하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영국에서는 아기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 이상 바로 부모가 전담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임신했을 때 교육받고 공부하고요. 저는 독일에서 출산하고 아기와 단 1분도 떨어져 있는 순간이 없었어요. 뱃속에서 나와서 바로 제 배 위에 앉고 있었고 출산한 아늑한 방에서 후처치 받고 휴식한 뒤에 패밀리룸으로 함께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자고 먹고 모든 일상의 순간 함께였고 지금도 그래요. 몸이 힘들고 미숙한 엄마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독일 사는 맘이에요. 출산을 한국에서 하면서 조리원 포함해 우리나라 출산 문화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24시간 모자동실하는 병원에서 출산하고 조리원은 패스. 현재는 7개월 완모 중입니다. 다행히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서 출산했고 모유수유 전담팀의 도움도 받아서 완모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출산보다 모유수유가 더 힘들었네요. 처음부터 잘 공부했다면 수월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품에서 젖 먹는 아기를 보며 이게 언젠간 끝나겠구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할 수 있다 모유수유 추천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출산한 사람입니다. 이곳은 모자동실이냐 아니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죠. 저는 제왕절개 마치 풀리고 나서 바로 수유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게 만든 것뿐이지 아기가 낯선 세상에 나와서 엄마 품에서 먹고 자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저는 프랑스에서 제왕절개로 출산 직후 1시간 휴식하고 병실에 오자마자 아기 젖 물려서 1년 동안 쭉 모유수유했고요. 특별한 산후조리 없이 아기와 일상을 함께하며 자연스레 몸도 회복했고요. 모자동실 출산 후 바로 젖 물리는 거 프랑스에서는 당연한 일이라서 한국 실정 몰랐는데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스웨덴에서 첫 아기를 출산했어요. 말 그대로 자궁에서 나와 탯줄 자르자마자 제 배 위에 올려놓고 젖부터 물렸어요. 집에 오기 전까지 계속 엄마 아빠 모두 옷 입지 않고 맨살로 아기를 안고 있으라고 합니다. 수시로 병실에 와서 확인하고 그래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품으로 간 적이 없어요. 젖 안 나와도 물리고 계속 살을 맞대고 있으라고 합니다. 안 나와도 물리면 나올 거라고. 마사지 없이 전 그냥 처음부터 물려서 초유도 본 적이 없어요. 아기 입으로 바로 들어가서. 스웨덴은 정말 모유수유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밀고 나가더라고요. 한국은 엄마 선택인데 여긴 선택이 없습니다. 한국은 타국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마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선 그게 평균인데 말이죠. 정말 한국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로 접하면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아요.